자, 여러분, 인권에 대한 이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인권의 구성 요소와 인권 목록입니다. 인권의 구성 요소. 교재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우선 참조하시고요. 인권의 구성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구성 요소란 우선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것을, 인권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네 번째, 권리의 근거입니다. 인권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라는 겁니다. 먼저 권리의 주체를 보겠습니다. 누가 인권의 권리를 갖는가? 모든 인간입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는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의 권리적인 성격 중에서 보편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인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도 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도 모든 인간이지만 또한 그 인권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도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권의 권리적 성격 중에서 일반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권리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가라는 거죠.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인권의 목록을 말하는 거죠. 조금 폭넓게 생각해보면요. 인권의 내용이란 이런 겁니다.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권리,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것을 인권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권리의 근거, 인권의 근거는 근거입니다. 인권을 인정해주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 또 때로는 법, 실정법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이나 이런 인권법, 이런 법으로 명시해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체계와 상관없이 단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즉 법으로 인권이 명확하게 어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경시 및 제한에 보면 1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재시켜야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안전이 보장되고 질서가 유지되어 또 공적인 공공의 복지, 공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법적인 구속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 공공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죠. 교도소에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 갇혀진 그 죄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5페이지부터 참조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인권의 목록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여러 나라가 협약해서 유엔에 가입된 58개국 중에 50개 국가가 찬성을 해서 이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인권을 지켜주겠다라고 공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담은 국제적인 규약, 협약, 이건 약속이죠. 국제적인 약속, 국제규약 및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인권 목록. 두 번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인권 목록. 세 번째, 연대적, 집단적 영역의 인권 목록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인권 목록입니다. 아래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인권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권입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에 바탕을 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는 의심을 받아서 경찰서 안에서 조서를 꾸미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줘야 하는, 대우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낮아도 권력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들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때 어때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게 바로 신체의 자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거주하고 이전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해서 여권을 받으면 자유롭게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즉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관에 이력서를 낸다든지 그러면 내 정보를 확인해도 좋습니다 라고 개인정보 요청서를 직접 사인해서 주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내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인데요. 인간은 정신활동을 통해서 인격을 발현하는 전제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집단의 의견을, 어떤 그 공동체 의견을 나타낼 자유가 있고요. 또 결사, 약속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낼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할 권리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이 되면 참정권이라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알릴 권리도 주어집니다. 이게 정치 활동을 할 권리죠. 그 다음은요,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어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뭐 어떤 여론을 형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의 자기 이익 재산을 축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인권 목록에서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시민적 정치적 이런 영역의 인권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활동을 할 권리예요.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 또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투표권을 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쟁점 사항이 되고요. 또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3년을 계약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음대로 아무데나 거주하고 이전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아무 절차 없이 허락해 준다면 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계약한 그 회사의 오너, 회사의 업체의 대표의 확인을 받아서 다른 데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이런 권리를 줄 것인가, 인권을 줄 것인가에 쟁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권에 대한 쟁점입니다.
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모든 곳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도 사업의 기본적인 토대가 다르고 재산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재산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기업이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회사 안에 CCTV로 감시하면서 노동자들을 감시해요. 그래서 조금 게을리하거나 조금 휴식 시간을 오래 갖는다든가, 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징계를 해요. 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왜 회사에 해끼치는 행동을 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CCTV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쟁점에 충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인권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세 가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켜줘야 할 권리. 그 다음에 기아, 굶주려 죽는 것이죠. 굶주림이죠. 기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한국처럼 그래도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의식주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지만은, 아주 국가 자체가 가난한 나라는요, 기아의 공포,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충족시켜가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로권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했으면 공정하게 같이 임금을 줘야죠. 그런 임금의 공정성, 그 다음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주고, 공정하게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일정 시간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근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권리입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인간적 생존에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권리가 되겠죠.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정 구성의 원리, 임신과 출산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근로 여성의 모성 보호,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아동보호에 대한 권리입니다.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나 건강이나 교육이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고요. 반사회적인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이 센 성인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모아서
뭐 껌을 팔아오도록 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힘겨운 아동들이 감당하기 힘겨운 노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권리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의 인권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금 한국은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습자나 학생이나 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권리입니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 다음에 소수자 권리입니다. 소수자, 소수집단, 사회적인 약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요, 인권 목록에 있어서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비교적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국가의 능력이 관건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사회적인 보장 체제도요, 또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소수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영역들이 결국 해당 국가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인권들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3중 3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 31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존중의 의무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인권을 존중해 주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기업의 부당한 노동 착취,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요. 공공주거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세 번째로 연대적, 집단적 영역의 인권 목록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한 인권의 영역으로서 최근 국가들 간의 양극화, 빈부격차, 과도한 군비경쟁, 핵전쟁,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위기 등 새로운 위기 환경에 대한 인권 관점의 개입 필요성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렐 바삭, 또 유네스코, 마스크스 웨스턴 이런 사람 또는 기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의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함께 협력해서 연대해서 지구 공동체, 지구의 모든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그런 인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봅시다. 인권의 속성과 기본 가치입니다.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인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인권의 양도 불가능성입니다. 인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인권을, 내가 누려야 할 인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인권의 목록들은, 인권에 대한 내용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한, 서로 나눌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목록 중에서 하나를 박탈해요. 그게 그래놓고 그거 인권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목록은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권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권의 도덕성 및 제도 초월성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 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권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인권의 기준에 맞는 제도, 이게 옳아 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요. 인권 기준에 부적합한 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또 인권의 우선성입니다. 인권의 도덕성 및 제도 초월성으로 인해서 인권은 제도적 권리 및 실정법적 권리에 우선하는 주의를 갖습니다. 즉 실정법이 인권 형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인권의 형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야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이 실정법적 권리의 내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인권이 실정법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개 인권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헌법의 정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정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인권의 정신을 담아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기본권이라는 합법적인 권리로 전환됨으로써 보호 영역이 비교적 명확해지고 법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을 강제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